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아이가 이제 젖을 향해서 가고 젖을 빨고자 하는 이 최초의 기대들이 외상적인 실망으로 변한다. 아이가 이제 젖에 대한 원초적인 그 욕망이 있어요. 기대와 환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완전한 거예요. 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젖에 대한 건 완전한 것에 대한 기대예요. 자, 근데 그건 당연히 외상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상태들이 되기가 쉽죠. 자, 이 실망은 존재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며,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쭉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가 하나의 사물,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스마트 포인터 이게 있어요. 자,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제가 제 서랍에 넣어놓고 내가 이 아이를 보고 있지 않아도 한 달 후에 내가 가도 거기에 여전히 있죠. 사라지지 않잖아요. 존재라고 하는 건 이런 연속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이 돼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공통된 놀이, 깍꿍놀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애들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몸 다 있잖아요. 몸 다 있어요. 하면 막 웃어요. 이게 뭐가 신기하다고. 사라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전체로 지각하기보다 되게 부분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해요. 자, 사라지다가 탁 나타나고. 이게 얘네들 진짜 신기해요. 문 뒤에 탁 사라지다가 탁 나타나고. 자, 이게 안 되는 애들이 분리불안 겪죠. 심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겪죠. 왜냐면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인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지적으로는 알아요. 얘네들이 그걸 몰라서 7살 되는 애가 존재 연속성이라고 하는 걸 인지적으로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죠. 그건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릴까 봐 내 안에 이 엄마를 싹 들여서 엄마라는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실제가 안 보여도 엄마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능력? 이게 심리적으로 되지 않는 거.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 자폐아이들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지가 완전 집착하는 거,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건 눈에 안 보이면 난리 나지만 그거 아니고요. 좀 이렇게 관심 갖는 거 있죠. 싹 숨겨봤어요? 안 찾아요. 응. 존재 연속성이라고 막 몰두하는 그거하고 관련해서는요. 존재 연속성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그걸 자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피부, 내 신체 이걸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그 분리라고 하는 게 아이들은 엄청난 고통감을 주기 때문에 불안을 확 일깨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존재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자, 젖이요. 자, 먹고 있다가 젖이 쭉 빠졌어요. 그럼 빈틈이 발생하죠. 자, 이게 아이들한테는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요. 끝없는 틈새.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자폐에 대한 심리치료,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보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자주 접해요. 근데 이건 자폐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성인 환자들에게서도 자주 보고되는 건 거거든요. 뭔가 끝없이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다. 이런 식의 보고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게 젖이라고 하는 게 아이 안에 꽉 들어차 있어야 되는 게, 왜냐면 아이들은 피부를 경계로 내 몸에 대한 지각이 달달되기 전이거든요. 그때 젖이 싹 빠져나갈 때 그 텅 빈 공간 있죠. 그쪽으로 쫙 다 빨려 들어가거나 내 몸이 다 흘러내릴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끝없는 틈새로 아이들은 이 젖과 관련된 경험에서 끝없는 틈새로 경험한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붙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제가 영상을 짧게 준비하긴 했었는데 이게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 반사 있죠. 그 반사가 원시 반사가 있잖아요. 이름 다 몰라요. 근데 이렇게 탁 잡으려고 하는 그 뭐로 반사예요? 뭐? 바닌스키? 파악? 나 좀 가르쳐줘요. 나도 써먹어야지. 이렇게 깜짝 놀라면 탁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뭔가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몸이 매우 많이 경직되죠. 아주 많이 경직돼요. 근데 그건 그 아이들한테 매우 공포 반응이에요. 붙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자폐아이들에게서 여러분 자폐뿐만 아니에요. 이건 자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꾸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일반적인 아이들의 발달이 늦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그냥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떨어뜨리는 놀이 되게 많이 하죠, 아이들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떨어진 거 구해주러 가자 이런 짓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얘는 지금 이 떨어지는 이 느낌을 놀이 안에서 소화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걸 떨어지니까 너무 위험해 막 구해주러 가자 이건 정말 치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들을 그냥 이 아이가 통제감을 갖고 놀이 안에서 싹 해낼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떨어뜨리고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다양한 거 떨어뜨리고 쓸어버리고 이 놀이들 안에서 아이가 이 에너지들을 쏟아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적인 떨어짐의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간 세상 저 위에서 가볍게 떠다니는 망상에 의존한다. 자폐아이들을요, 모든 아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폐도 제가 일직선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요, 저는 이제 자폐아이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얼마 전에 상담했던 엄마는 자폐가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전에 4살 때인가 자폐가 아니라고 진단 받았다가 이번에 자폐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연속선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역의 그 질병이라고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해요. 또 걔 거는 제가 여기에 영상이 없어요. 이 여자아이는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모래 다 뿌리고 막 모래 막 머리 막 이렇게 물 진짜 다 쏟아가지고 바닥에 막 찍을 새가 없어요, 얘는. 근데 이 아이가요, 자폐라고 진단받고 왔거든요. 근데 눈 흘기는 거 있죠, 이렇게. 이거 하고요, 까치발, 자위. 자폐 같잖아요. 수면 문제 있어서 매번 야경증 때문에 맨날 울고 말 안 되고. 일단 자폐 같아요. 자폐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되게 웃겨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기자예요. 막 이래요. 근데 얘가 이제 3월달이 딱 돼가지고 그 학년이 딱 올라갔어요. 3월 한 달 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입실 다시 안 되고 울고 야경증의 자위가 얼마나 심한지 엄마 여기 매달려가지고요. 제가 옆에 있고 한데도 계속 다리를 막 힘을 이렇게 주면서 계속 손을 빼질 않아요. 성기에서. 그리고 이제 눈 흘기는 거 다시 나오고, 야경증 까치발 드는 거 나오고, 그러니까 또 자폐적인 게 싹 나오죠. 그럼 이 아이를요, 연속선상으로 보지 않으면 얘 상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그때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폐로 지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연속 선상 안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근데 자폐 아이들 보면 그런 조금 자폐적 성향이 좀 덜한 아이들, 좀 강한 아이들,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자폐가 심한 아이들 중에 여러분 몸의 힘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잦아요. 자폐가 심한 아이들은요,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힘이 없고 흐느적 되고 얘네들의 놀이에서의 움직임도 매우 뭔가 느려요. 굉장히 신기한데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을까요? 제가 지금 걔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은영이가 몇 학년이죠? 2학년? 1학년? 그 아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얘는 자폐적인 성향이 굉장히 심한 아이. 자폐적인 성향 자체가. 지금도 자폐적인 게 있죠. 근데 아주 많이 좋아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눈. 해파리? 계속 이렇게 해요. 돌고래? 이렇게 위에서 뛰어내리고 위에 뛰어내리고. 얘가 이제 놀이가 조금 진행되고 나서예요. 되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느꼈던 게 공룡들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전에는 놀이도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막 뛰어내리고 그 고기나 물에 있는 것들 그냥 갖고 계속 눈 앞에서 움직이고 물 같은 거 갖다 주면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넣었다 뺐다 이렇게 노는 아이인데 공룡을 요렇게 갖다 놔요. 그러더니 공룡 한 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쓰러뜨리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땐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기 이전이죠. 자폐 공부를 하기 이전이죠.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공룡을 딱 들고요.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이 없는 애도 아니에요. 등치도 커요. 근데 얘가 이걸 딱 들더니 딱 슬로비도 있죠. 또 딱 들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얘네들은요, 공격성이나 에너지가 외부로 뻗쳐진 아이들이 아니에요. 공격성이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외부랑 대상과 관계가 다 차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해 행동도 그런 의미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성들이 억압돼 있고요. 되게 이상하다. 다음 달에 보여드릴 그 아이는, 이따가 제가 이제 어제 왜 되게 감동적이었다는 그 아이예요. 그 아이 사례를 제가 다음 달에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아이도요, 슬로우 비디오에 몸에 힘이 되게 없어요. 흐느적 거리는 느낌 들고, 움직임 자체가 매우 슬로우해요. 움직임이 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에너지가 더 생기고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도 얘네들이 뭔가 조금 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움직임 자체가요, 막 떠다니는 것 같은, 몸에 힘도 떨어지고 그런 아이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 일부로 경험되던 젖꼭지가 모두 사라지고 엄마로부터 신체적 분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 자, 이 말은 엄마 젖이 싹 빠지는 이 순간에 젖을 두고 경쟁하는 다른 많은 형제들이 있다고 느낀다. 이 말이 이상하죠? 자, 뒤에. 자, 요거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입안에 가득한 젖먹이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자, 유아들이 그들의 신체와, 자, 지 신체하고 엄마 신체. 그러니까 이건 입과 젖가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틈새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그들의 주위에 다른 많은 빠는 입들, 자신을 짓밟아 버리거나 압살하는 아기의 떼거리들과 경쟁한다고 느낀다. 자, 뭔가 없는 거 있죠. 비어 있는 거. 비어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요, 어딘가에 담겨져 있는 게 모여 있다는 느낀 거죠. 그죠? 담는 뭔가에 모여져 있어야 빈 공간이 있잖아요. 애기들은 이게 생기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자폐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용어예요. 담는다는 거. 뭔가 어디 모아진다는 거. 이것 자체가 지금 3차원적인 거죠. 이렇게 모아지는 거.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개념이 없어요. 얘네들한테.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틈새라고 하는 건 없어요. 뭔가 없다는 건 곧 이꼬르 뭔가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렇겠죠? 없는 게 없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엄마랑 나랑 탁 입이 빠지는 순간 이게 뭔가 내 입 안이 결여돼 있고 엄마 젖가슴과 내 입 사이의 공간에 비어 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지각 체계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들은 온몸이 뭐로 돼 있다고요? 입.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입들이 있겠죠. 자, 아이들의 무의식의 환상을 구성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세요. 뭐가 제일, 여러분들 공포영화 좋아해요? 저 완전 싫어하거든요. 막 무서운 얘기하면 확 때리고 싶어요. 막 하지마라 막 이렇게 막 이래요. 너무 싫어요. 지금도 겁이 많아가지고요. 한 번씩 세수하다가 갑자기 천장에서 뭐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겁 됐다 많거든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 겁나는데 세상에 무서운 걸 다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갖다 놔봐요. 좀비들 있죠. 좀비들 막 이렇게 하고 막 눈알 빠져 있고 막 머리 껍데기 훌러덩 벗겨져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옆에. 그 다음에 힘세고 위협스러운 거. 공룡 큰 이빨 막 달린 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거, 이걸 싹 다 갖다 놓고요, 거기다 탁 세팅을 해보면 돼요. 아이들의 시기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인간들은 그렇게 두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영화들이 전부 보세요. 전부 뭐 잡아먹히고 죽고 이런 테마들이잖아요.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생명이라고 하는 게 위협을 받으면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해져요. 네. 누군가 나를 엊그제 진주에서 그 왜 칼로 막 그 일가족 죽인 사건 있죠. 지네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니까 잡아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한 집에서 3명이나 죽었다면서. 자, 그때 이 아빠가 옆에 있으면서 이 살인자보다 힘이 더 셌다고 생각해봐요. 그 상황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과 직결된 그 순간에 이 아빠한테 무기가 있었어. 그러면 이 살인자 이거 어쨌을까? 그냥 안 죽였겠죠? 고상하게. 이러지 마세요. 이건 나쁜 짓이에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죠. 한두 번 찔러갖고 안 끝날 것 같은데? 진짜 막 뭐 있으면 진짜 썰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걸요? 인간은 생명하고 연결될 때 잔인함이라고 올라와요. 아이들의 애기 상태라고 하는 건요, 매우 생명에 취약한 상태죠. 그 상태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내면 세계 무의식을 구성하는 건 매우 잔인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뉴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들 맨날 자르고 죽이고 뭐 불태 베레베레 일들이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게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발달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발달 안에 원래 있는 건데 건강하게 잘 승화돼서 발달되는 사람과 거기에 탁 고착돼서 그 상태를 성인이 된 채로 드러내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자,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딱 빈 공간이 어떠냐면 아까 악다분히 쓰는 입들, 지가 입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 자주 쓰는 얘기 있어요. 자, 엄마들이 그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자, 사람을 죽일 때 차로 팍 치어서 죽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칼로 착 베서 죽이는 거하고요. 막 뜯어먹어서 죽이는 거 어떤 게 제일 잔인해요? 뜯어먹는 게 제일 잔인하죠. 구강기적인 거예요. 구강기적인 거. 구강기적인 건 잔인한 거. 뜯어먹고 잡아먹고 잘라먹고 이게 구강기적인 특성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구강기죠. 구강기. 그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환상들은 그걸로 구성되는. 그래서 또 더 두려워요. 아이들 안에. 자, 이게 아이들에게 공포스러운 경험이 되고요. 이 두려운 망상이 자폐증을 촉발시키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 공포스러운 거. 자, 자폐 캡슐 안으로 쏙 들어가면 완전 다 차단된 채로 내가 흔드는 이 자극 안에서 모든 걸 다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럼 못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는 순간 얘네들은 이 공포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담아내고 할 수 있는 게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게 바로 사람을 회피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이다. 왜냐면 외부 환경, 그래서 자폐아이들에게 흔히 우리가 그 텐트럼 반응 있죠? 막 넘어가고 막 울고 떼쓰고 자해하고 이걸 자폐적인 특성이라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폐를 가만히 놔두면 하루 종일 흔들고 있을 텐데 옆에서 그걸 이 자폐 캡슐을 자꾸 끄집어내려, 이 안에서 아이들이 끄집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런 상태로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반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치료했던 그 아이가 텐트럼 반응이 굉장히 심했던 아이예요. 얘는 뭔가 어떤 자극만 있어도 넘어가요. 너무 많이 우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울고 막 넘어가고 뭐 당연히 머리 맞고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래서 얘 치료할 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 물에다가 얘가 이렇게 밖으로 빼놓은 걸 제가 모르고 탁 집어넣으면 확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물감 들어있는 거든 뭐든 막 상관없어요. 무조건 막 다 쏟아버려요. 텐트럼 반응.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반응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요, 이런 공포스러운 것들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매우 날카롭게 반응하거나 텐트럼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거의 모든 자폐 아동이 수유에 어려웠던 경험을 갖고 있다. 거의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또 경험, 이게 또 뒤에 이제 나와요. 단순히 젖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요. 이 엄마의 상태 자체가 수유, 먹이는 게 충분히 됐다 하더라도 이 엄마의 정서 상태와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모든 아이들이 수유와 관련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애들 초기 상담지를 다시 봤거든요. 정말 그래요. 네. 자, 젖가슴이나 젖병의 젖꼭지를 물고 있기 어려웠던 아동. 그러니까 아이의 측면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다 엄마 잘못이야? 대부분 엄마가 잘못이에요. 억울하잖아요. 페미니스트들한테 혼날 일이죠. 저도 페미니스트에 가까워요. 그러나 타고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거예요. 자, 그 아이들. 아이들 중에 턱의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혀에 문제가 있어요? 구승구개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육이 많이 이완되고 그런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엄마의 문제가 있는데 양쪽에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게 고통스럽게 사라지곤 했다. 여러분들 아이들 그러니까 젖이 않았어. 그래서 아이가 막 자지러질 때 젖 물리면 안 물잖아요. 젖 못 물려요. 아이가 엄청나게 하이퍼돼서 막 울고 있을 때 젖 아무리 갖다 대도 젖 못 물려요. 얘네들한테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나야 젖을 물 수 있죠. 자, 이게 양쪽에 모두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요거는 다 자폐 아이들, 다른 아이들 건데요. 이 아이가 말 못했던 아이인데 물고기 안에다가 수정토 막 밀어넣었다. 이 아이들 수정토를 그냥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면 아이들 뭐 양육적인 놀이를 하네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공포, 두려움, 아니면 잔인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아이는 이제 요거 안에 이걸 집어넣을 때 막 그냥 넣지 않아요. 막 쑤셔 넣어요. 다 으깨야 돼요, 이걸. 막 이렇게 하면서 쑤셔 넣어요. 자. 이게 지금 보셨지만 구강기적인 게 다 나오죠. 제가 최근에 2회기를 한 자폐 아이가 있어요. 7살? 6살인가? 쌍둥이 아이인데 한 해만 그래요. 얘도 구강 전부 딱 들어오자마자 얘는 사람 해피를요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거든요. 안 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딱 들어오자마자 악어, 머리 둘 달린 공룡 이런 거 우리 또 딱 감 오잖아. 감 오잖아요. 수정토 갖다 줬어요. 난리 났어요. 입에다 집어넣고 막 으깨고 두 번째 회계에 와가지고 그 수정토들을 다 으깨가지고 바닥에 쫙 딱 흩어요. 얘가 이걸 하면서 저한테 이 수정토를 제 입에 넣으려고 이렇게. 근데 엄마가요, 얘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걸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막 물로 막 넣고 두 번째 회기에 벌써 막 상호작용하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한테 약을 먹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를 제가 알고 반응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불편하지 않게 저랑 관계할 수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구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면서 프로이드 대단해. 프로이드 어떻게 알았지? 멜라닌 클라인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진짜 신기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다 나와요. 아이들 상태에. 구강적인 건데 단순히 먹이는 양육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잔인한 형태. 그러니까 이걸 수정토 넣는 게 뭘 잔인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이 눈높이에서 봐야 돼요. 자, 수정토가 사람 머리야. 사람 눈알이야. 근데 이거 안에 막 집어넣어 터트려. 이러면 잔인한 거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 어떤 환상을 투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구강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안 되는 아이들은 뭐가 나타나냐면 입에다 실제로 집어넣는 거 나오죠. 자꾸 막 물고 모래 이렇게 뿌리는 여자애 있다 그러잖아요. 자폐라고. 자폐 아니에요. 자폐 아니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의사한테 가서 장을 찢을 순 없고 손가락에 장을 찢을 순 없고 얘가 아직 이제 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예요. 아주 이 공포감과 관련해서 취약한 상태라서 막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야경증도 심한데 이 아이가 입 안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 삼킬까봐 또 패 하고 또 집어넣고 막 잘근잘근 씹어서 죽일 것 같은 그런 구강기적인 아이들의 공격성들이 공통적으로 나오죠.